네, 8시 10분입니다. 저는 이 순서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고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단골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길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길 확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팬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팬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팬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박종윤식 개똥 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15년 동안 했어요. 컨설팅을 15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컨설팅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의 결과물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성공적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성공적으로 이 컨설팅의 결과물, 즉 매출이 상승했다, 정체가 벗어났다, 또는 마케팅이 성공해서 브랜드가 됐다. 이 컨설팅을 성공하고 나서 첫 번째 분석을 해보면 결과물이 뭐예요? 그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나와요. 어떠한 방법을 썼다, 또는 무엇을 했다, 또는 타이밍이 적절했다. when, how, what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계속 여러 회사를 쭉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컨설팅에 성공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컨설팅이라는 건 내 회사를 외부 회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업이 크면 클수록 방법적인 것만으로는 잘 안 돼요. 브랜딩까지 가려면 더 긴 싸움이 돼야 돼요. 긴 싸움을 계속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컨설팅 회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회사는 뭐예요? 이익을 계속 소모해야 돼요. 이쪽으로. 그건 맞지 않죠. 근데 저는 컨설팅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없어도 되게 만든다가 이제 컨설팅의 목표였어요. 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목표였어요. 진짜 멋있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코치를 만났을 때 나라는 트레이너가 더 이상 없어도 이 선수가 잘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예전에 66걸즈라는 회사가 인터넷 여성물 쇼핑몰인데 우리한테 왔을 때 월 매출이 9억 정도였는데 1년 좀 안 돼서 월 매출을 30억을 돌파했어요. 회사에 딱 갔는데 직원분들이 쭉 모여서 피자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대표님 66까지가 30억을 돌파했어요. 와, 승리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본부장, 우리가 66걸즈가 30억을 하는데 몇 프로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아? 이제 본부장이 이제 얘는 저랑 한 10여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이게 뭔가 함정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더니 10%요? 그러니까 옆에서 팀장이 그래도 한 20%는 되죠. 옆에서 또 대리가 그래도 한 30%는 되죠. 처음 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한 90%는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글쎄 한 1%?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죠. 왜 1%예요? 우리가 방법도 알려주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다 조사해주고 그걸 같이 협조해주고 플레이를 한 것도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결정 안 하고 안 했으면 한 건 걔들이 한 거잖아. 그들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99% 그들이 한 거야. 컨설턴트로 살아남고 싶고 컨설팅에서 오래 가고 싶다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가 결정해서 한 거다.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회사가 창업을 해서 성장을 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오너예요. 리더. 회사가 정체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리더가 고객과 멀어졌을 때예요. 부서가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고 상품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고객이 없잖아요. 고객 하면서 고객 눈치 보고 다녀요. 예를 들면 식당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식당이에요. 딱 문을 열었어. 문을 열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앞마당을 써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 여기 점심 되게 맛있어요. 저희 김치찌개 끝내줘요. 꼭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의 비법이에요. 이끌래요. 손님이 오죠. 오면은 계속 괜찮아요. 안돼 문자 접히면 안돼. 잠깐! 문자를 다시 놓고 반찬이 떨어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반찬 놔주고 막 공을 드려요.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맛도 있고 고객님들도 잘하니까 매출이 올라가요.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웨이팅을 막 김치찌개 먹으려고 30분 1시간씩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CCTV를 보면서 관리해요. 매장 관리. 저거 서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해요. 야 정장 똑바로 안 해? 서비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데스크를 봐요. 저거 뭐야, 현금 저거 빼돌리는 것 같은데? 요거 봐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포스, 결제 단말기를 봐요. 야, 11시인데 매출 이 정도야? 안 되는데 이것도 정신 못 차리네? 자, 고객 옆에 있는 자리를 다른 직원들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고객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체랑 하락이 나와요. 즉, 오너의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너의 마인드를 고쳐주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너만 상대하니까 오너만 바꾸면 된다. 물론 코칭도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하지만 오너가 안 바뀌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 1순위와 역량의 99.9%를 오너를 바꾸는 데 쓰는 거죠. 왜 이 회사는 이 모양이 이꼴 됐을까? 이 오너가 어떤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고객과 멀어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기업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체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오너분들을 만나고 코칭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꿈이 없다. 꿈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나는 꿈이 무엇이에요? 라는 말을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주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는 가족과 누군가에게 나는 이게 꿈이야 라는 말을 몇 번 하세요?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저는 꿈이 이거예요. 꿈에 대한 이야기, 내 꿈은 이거야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멈추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잘못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Why? 우리가 절대 모르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요. 누구한테 태어날지 모르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모르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되게 오래 겪으면서 매일 고민했어요. 두려움에 빠져도 보고 심연의 늪에도 빠져보고 정말 많은 사유와 사색과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 멘토를 만나고 대한민국에서 용하다는 스님들도 만나러 다녀보고 신부님 종교도 천주교 아닌데 신부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내가 납득해서 그건 신의 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모르는 거는 우리가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려고 시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왜 꿈 얘기하다 이거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내가 BTS가 되고 싶은지, 내가 박종윤이 되고 싶은지, 내가 김수환, 추경이 되고 싶은지 알아요. 그리고 사실 또 아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모른다고 해명도 하는데 사실 그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왜 모른다고 하냐면요. 꿈이 없기 때문에.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이 말씀하셨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흑인이 이 사람의 꿈을 듣고서 와, 저 사람 꿈이 있대. 그 꿈이 근데 우리에 관계된 일이래. 흑인의 인권과 관계된 일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같이 이뤄주기 위해서 편이 됐어요. 강력하게 꿈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 그들이 누구예요? 팬이죠. 팬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꿈이에요. 내가 이 꿈을 이뤘을 때, 꿈을 이룬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팬의 존재. 꿈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나는 내 인생의 성취감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나는 보람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 나는 살아있을 의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꿈이 무엇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거부터 정해야 돼요. 그걸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 이름표처럼 세상에 알려야 돼요. 저는 박종윤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내가 입으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조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우리 회사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름다운 브랜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서 애플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꿈과 비전을 헷갈리면 안 돼요. 비전은 뭐냐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저희가 인류 기업이 되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건 비전이에요. 꿈은 뭐다?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사는 이유예요. 그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꿈이 있으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꿈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목표는 뭐냐면 그 꿈이라는 정상, 나의 정상, 우리 기업의 정상, 최고 여기잖아요. 목표는 뭐냐면 이 정상을 향한 등반이에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그냥 서울이니까 난 서울 잘 사는 모르지만 뭐 도봉산, 청계산 뭐 이런 거 있죠. 오르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밑에서 가다가 약수터가 하나 나오거나, 가다가 운동하는 데가 하나 나오거나, 가다가 벤치가 또 절묘하게 하나 나와. 내가 죽을 것 같은 꼴딱꼴딱한 뭐가 하나 나와. 이러면서 올라가죠. 그게 목표예요. 나 등산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정상까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앞에 약수터가 있대. 일단 매일 거기까지 갈 거야. 찍었어. 목표를 달성했어. 와,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목표는 뭐냐면 사는 재미예요. 일하는 재미, 비즈니스하는 재미, 회사하는 재미. 그러니까 목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목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목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업데이트야. 목표는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를 찍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저기 벤치, A 벤치까지 가는 게 목표야. 그게 업그레이드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하러는 내가 여기까지 약수터까지 왔는데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야, 운동하러는 안 해. 안 되네. 등산화 해야 되겠네. 이거 정상까지 올라가려니까 저체온증 발생할 수 있겠네. 등산복 뭔가 배우고, 뭔가 익히고, 뭔가 장착하고, 뭔가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레벨업 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걸 달성할 때마다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꿈이라는 정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유하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논이두유 이걸 만들 거야. 나는 마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위케어 브랜드가 될 거야. 나는 마케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박종윤식이 될 거야. 그게 꿈이 되면 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도봉산이 아니고 치악산이 아니고 오대산이 아니면요, 이제 대한민국의 백두산까지 다 정복을 했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해발 8,000m에 해당되는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 태극기를 꽂고서 나 혼자 사진 찍죠. 다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진 도대체 누가 찍어주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대 또는 쉐르파가 찍어줘요. 쉐르파는 누구냐면 에베레스트 산 존재하는 네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이 막 정상 정복했는데 쉐르파가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웃으면서. 자, 웃어봐.
그렇게 내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에베레스트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산 밑이 아니라 여기 고산병이 아직 걸려도 좀 적게 걸리는 거, 고지대가 아직 덜 된 거, 여기에 이만한 막사가 생겨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수 있는 시즌이 있어요. 네팔에서 열어주는 시즌, 국경을 열어주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가시면 여기 영국 깃발, 여기 일본 깃발, 여기 중국 깃발, 여기 한국 깃발, 막사들이 막 군부대 막사처럼 다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날씨 보고 뭐 보고 모든 컨디션 봐서 정상 정복한 확률이 제일 높은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군대로 치면 보급기지, 병참기지, 여기에 나터도 있고 여기에 식량도 있고 여기에 의료시설, 무전기 뭐 이런 게 다 장비도 여기 다 존재해요. 몇 명 정도 갈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쉐르파 같이 지닌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경제에 다다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혼자서 올라가요.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왜 더 높은 산은 없니?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더 높은 꿈이 있단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50명에서 최대 150명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사마가 올라가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왜 자꾸 후원이 필요해? 한국에서 물건 여기다가 150명 먹을 거 식량 보내야 되지, 장비 보내야 되지, 의료품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갔어. 여기서 이 산 여기 등반 출발한 게 몇 명 정도 됐어요? 30명도 안 돼요. 여기서 출발한 게 한 15명이에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면서 A 캠프, B 캠프, C 캠프 비박하고 왜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면 막 저기 절벽에다 매달아놓고 자잖아요. 그렇게 상명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꿔라고 그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건 목표예요. 목표는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레벨업 시킨 목표인 거고, 꿈은 야, 이번 생에 해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전에 꿈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입으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조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냐? 거의 메시아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고. 어렵죠. 근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는 이유가 계속 있는 거죠.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존재 의미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30명은 10분 안에 내 말을 듣게 만들 거야. 50명은, 300명은, 1000명은, 2000명은 내 글을 보기 위해서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만들 거야. 내가 페이스북 그만둔다고 하면 펑펑 우는 사람이 한 10명은 생기게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워가는 거야. 10명 오게 만들 거야, 20명 오게 만들 거야, 50명 오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능한 것보다 목표다. 불가능한 것보다 꿈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성취하고 싶고, 내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싶고, 내가 정말 나로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 거. 자, 이게 지금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로서 존재하는, 나의 존재 이유가 분명한 게 되는 게 결국 마케팅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150명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내 편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요? 한국에서 산악회를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저는 에베레스트 그 등반에서 정상을 정복하는 게 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빈벽을 정복하는 게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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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저 그래서 이런 걸 트레이닝하고 있고, 저 2단계까지 왔어요. 단계의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거기다 도와주면 넌 나한테 뭘 줄 건데? 아휴, 삼성, 블랙야크, 박종윤식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안 보일 거가 있지. 거래하고, 자, 그게 뭐예요? 관계.
제가 SNS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다 뛰어가서 걸어가서 버스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또 누구 소개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또 어필하고 에이 신동아 절로 가라 그러면 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였는데 왜냐면 내 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많아야 그 중에 누군가 나랑 합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브랜드가 되려면 내 기업의 철학과 가치와 또 내 기업이 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합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고객이고 그게 단골이에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요.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저는 마스크 하면 저는 두유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마트 판매 1위 두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그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말하고 다녀요. 그게 무슨 두유인데 드셔보세요. 경험해보세요. 먹어봤어. 괜찮네? 그럼 사요. 샀어. 괜찮은데? 그럼 선물해요. 선물했어. 그게 뭐예요?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왕이면 나한테 사게. 네. 내일도 나한테 사게 한다. 모레는 친구도 나한테 사게 한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펜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뭐다? 내 꿈의 지지자가 펜이니까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 되고 이 꿈을 알려야죠. 꿈을 갖고 꿈을 알리는데 돈이 들 것 같아요? 꿈을 갖고 꿈을 알리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피땀, 눈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근데 옛날에 그 피땀, 눈물, 시간과 노력을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없고 SNS가 없을 때는 내가 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SNS에 저는 꿈이 이렇습니다. 계속 올리면 그래, 네 꿈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또는 네가 그 꿈을 위해서 목표를 이번에 이렇게 달성하는 걸 했어? 야, 그 뭔지 한번 보자. 경험해보자. 나도 들어보자.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난 꿈이 이겁니다. 난 꿈이 이겁니다. 난 꿈이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나타나는 사람이 만약에 공중파 방송국 같은 사람이면 더 많은 사람이 내 꿈을 알아요.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와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단톡방에다가 제 강의에 대해서 올려요. 그럼 거기서 또 누군가 와요? 오늘 선생님처럼. 누군가들이 계속 내 꿈에 동참해주는 거예요. 내 목표, 내 꿈을 향한 목표로 계속 동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저는 뭐가 돼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1000명을 만나면 고개란 소리 지금 1000명 듣고 있는데 1000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저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꿈이 뭔지 정확하게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산을 잘 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등산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등산 잘하면 스폰 많이 받아서 돈 번다더라. 난 협찬 많이 받고 후원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돈 많은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래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부터 하려니까. 그게 아니라 물들이기부터 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들여라. 길들여라. 중독시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들이는 건 돈 안 들어요. 근데 물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광고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지금 SNS 시대니까 지금은 물들이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사겨라. 많이 알아놔라.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잘 보여라. 서로 교류를 많이 해라. 그래서 내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게 패친이고 그게 인친이잖아요. 친구들 패친 많이 사겨놓고 인친 많이 사겨놓고 댓글 쓰고 좋아요 누르면서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면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의 일상에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이런 걸 잘해요라는 거. 난 정말 이런 걸 잘해요. 그게 지난번에 뭐였죠? 핵심 역량.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가 도와주는 건데 이번 거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건데 돈 주고 사?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하면 저 사람 떠오르게 한다. 자, 우리 이 앞에 계신,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계신 분 한 분이 건강기능식품 중독자예요. 저분이 저도 막 강제로 먹이는데 자꾸 저를 경험시켜요.
자기 건강식품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네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알았으면 내 돈 주고 살게. 어디서 사면 되는데 내가 팔아 사실. 샀죠. 자, 길들인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하면 정민수 샀어. 괜찮아. 좋아. 눈 인형을 좋지. 나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진짜 내가 다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해줘봐. 야, 지금까지 네가 그래도 나한테 저렴한 가격에 좋은 건강식품 다 해줘가지고 우리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홍보 많이 해줄게. 중독된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사업을 실패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운영비를 못 벌기 때문이에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돈이 발생해야 돼요. 사업은 뭐다? 이익이다. 시작하자마자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남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6개월 동안 버틸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1년 동안 운영비가 없고 매출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난 죄송합니다. 지랄 연정한다고 할 뻔했어요. 그러면 아니 돼요. 처음부터 돈 벌 준비를 다 끝내놓고 즉 돈 벌 준비는 뭐예요? 내가 뭘 팔 때 구매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할 때 달려들면서 구매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펜 만들어요. 그냥 야 네가 맨날 돼지고기집을 추천해줘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돼지고기 맛집 다 알잖아. 나는 냉면 먹으러 갈 일 있으면 딱 너 블로그만 보잖아. 너 블로그에 냉면 카테고리 그거 보면 진짜 실패가 없더라고. 그래? 좋지? 좋아. 나 냉면집 찾았어. 오씨 가야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하고 나의 핵심 역량, 나의 핵심 가치를 주고 받으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나로 남겨서 펜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순간부터 거래가 돼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나한테 이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남겨야 돼. 이런 뜻인데 이게 순환이에요. 저는 그 말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한 나를 남기는 거다. 이 사람을 알면, 이 회사를 알면, 이 브랜드를 알면 이득이야. 다른 데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스트레스를, 고객의 망설임을, 고객의 시행착오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고객님 대신 대한민국의 모든 굴비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도가 좀 적절하고 알도 시간도 굵고 가격도 최상의 조건이에요. 드디어 제가 찾아냈습니다. 너는 겁나 잘 찾아오는구나. 그럼요. 그래? 앞으로 이런 것도 찾아올 수 있니? 찾아올 수 있죠. 또 찾아, 또 찾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기득권들, 대기업들이 자리 잡은 시장에서도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몇천억의 매출 올리는 회사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지금 신진 기업을 만들어내서 식품 쪽을 막 뚫고 가고 있고 마켓 관리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인플루언서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개념 정확하게 잡고 이 수업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인플루언서란 팔로워가 많거나 친구가 많거나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가 많거나 시청자가 많은 게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그건 컨텐츠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박종윤이 팔로워가 되게 많아. 저보다 팔로워 많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 저보다 좋아요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자,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제안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오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는 뭐다? 인플루언스, 영향력,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라는 건 뭐다? 상대방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개념이 잘못된 게 팔로워 수가 많으면 인플루언서인 줄 알아요. 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구독자, 이 팔로워들이 인플루언서야, 얘한테. 이렇게 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인플루언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구독자가 인플루언서야. 이 사람들한테 영향받아.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영향받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발 많은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궁합, 나랑 딱 호흡이 맞고 내가 나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정확한 사람들, 나한테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향을 원하는지, 그게 나를 어떤 롤모델이나 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집중해야 되는데 좋아요 개수에 빠진단 말이지. 저는 패칭 정리 계속 하니까 지금 한 4,800명인가? 패칭 5,000명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팔로워가 10,000명이 되면 뭐가 또 주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근데 팔로워가 10,000명이 안 돼요. 9,090명인가 그래요. 오늘 아침 본 걸로 봤을 때는. 나보다 팔로워 수 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저보다 좋아요 많이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 말을 살펴보면 밀도가 뭐냐면, 좋아요는 내가 마음에 드는 컨텐츠 좋네, 얘다 좋아요, 이런 좋아요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사이비 교주 이런 거 왜 듣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 댓글에 뭐라고 달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강요해서 그런 거야.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많아요. 즉 네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래. 네가 말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1년 동안 네 페이스북 글을 읽고서 내 사업을 적용했는데 나 이렇게 됐어. 자,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영향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좋아요를 많이 주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목표가 돼야 되죠. 영향을 끼치는 게 목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가 핵심 역량, 핵심가치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뾰족함 하나가 있어요. 뾰족함. 아 그래, 하는 건 진짜 많지. 근데 화상 치료는 화상을 치료하는 이거는 박종윤이야. 그러니까 화상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 돼. 야, 아토피는 무조건 박종윤이야. 그러니까 박종윤이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되고, 박종윤이 바르라는 거 발라야 되고, 박종윤이 가라는 병원 가야 돼. 내가 그걸 목표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본 얘기 맨날 해줬고, 내가 많이 발라본 얘기 맨날 해줬고, 피부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전 특히 아토피가 제 애기 때문에, 저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제가 맨날 이걸 먹어보는 걸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먹어보니까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야, 이 아토피 먹거리는 확실한데? 그러면 좋아요가 100개 찍혔을 때 그 중에서 10개 찍은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좋아요 한 번도 안 누르고 저한테 가끔 페메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고맙대. 좋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가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영향을 주려고 했었던 게 뭐예요? 꿈이 있으니까. 난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뭐냐는 거지. 말은 정말 많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건 핵심 역량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핵심 가치야. 내가 하는 어떤 말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렇게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나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나는 평상시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해요. 그 페이스북 고결한 수업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페이스북 열심히 하세요? 아, 선생님 때문에 열심히 못하겠어요. 왜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선생님 글밖에 안 나와요. 예? 하루에 한 12개씩 올리죠. 네, 맞습니다. 자, 네, 여러분 관찰해보세요. 그 12개가 어떤 건지. 저는 12개의 핵심 역량을 계속 보여줍니다. 12개의 핵심 역량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댓글 반응이나 공유 반응이나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게 우선순위가 1번이 무엇이고 2번이 무엇이고 3번이 무엇이고 4번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고 적중률 높은 게임을 해요. 내가 이렇게 던지는 게 좋은지, 이렇게 던지는 게 좋은지, 이렇게 던지는 게 좋은지, 두 손으로 던지는 게 좋은지, 발로 차는 게 좋은지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저 관역에다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방법을.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라는 부분인데 그 무엇을 찾는 방법은 늘 말하는 것처럼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줘요. 자, 핵심 뭐야? 내가 영향력 발휘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닌데 자꾸 해주기만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고 내가 소비되고 있는 거지. 자꾸 내 힘과 에너지가. 그들이 댓글에다가 야, 너 춤춰봐. 춤췄어. 야, 섹시 댄스 못하겠어요? 했어. 뭐 해봐. 했어. 했더니 이것들 봐라. 섹시 댄스에 반응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은 거야. 핵심 가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다른 댄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번 하지. 이해돼요?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영향력이라는 건 갑이에요. 이끄는 거지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팔로워를 돈 주고 사요. 네, 미친 듯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광고를 할 때, 콘텐츠를 만들 때 제발 진짜 공을 들이고 깎아서 완벽한 걸 만들어 세상에 선보이려고 한다?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맨날 얘기해요. 공은 굴러가면 공이에요. 아프리카 오지 가보세요. 집세리 묶어가지고 울퉁불퉁한데도 굴러가면 그걸로 축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구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장인 정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장인 정신이고 완벽이 아니라 완성도예요. 그 완성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공 사이즈를 여러 개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공의 모양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시도를 많이 해서 반응을 보고 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밀도가 높은 게 뭔지를 객관화시키려면 던져보고 만나보고 반응 이걸 다 봐야 이 부분이 나한테 존재 이유가 가장 크구나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을 때 다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때 다 뭘 찾냐면 방법.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인플루언서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도망이 쉬운 치명적인 오류, 특히 뭐 좀 해본 사람들, 성과 좀 내본 사람들이 제일 도망이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누가 와도 자기처럼 합니다. 선생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글 쓰고 이런 글을 써요. 저기 애 있어? 애 좋아, 반응 좋아. 애 올려. 뭐 이쁜 사람 만나? 무조건 사진 찍어서 올려. 반응 좋아. 맛집이야? 사진 찍어. 반응 좋아. 너 나처럼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각자의 결이 다르고 각자의 꿈이 다르고 각자의 목표가 다른데. 근데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뭘 좀 해보신 분들이 한 요즘쯤 가보신 분들이 또는 여기 정복해보신 분들이 나처럼 하면 히말라야 갈 수 있으라고 얘기해요. 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짧은데 이 멀쩡한 사람이 너 나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내 컨디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난 어떻게 해봐야 돼? 내가 산을 많이 가봐야 돼. 내가 다리가 짱짱인 사람을 찾아내서 만나봐야 돼.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객관을 안 해요. 그냥 공식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쓴들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싫어하지만 그 책은 나쁜 책이 아니에요. 매우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책을 어떤 뭐라 그러지? 연불? 주문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키는 그대로. 하루에 아침에 5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100번 외쳐야 돼.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써야 돼 100번. 나는 100억을 번다. 나는 100억을 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 방법만이 방법이겠냐는 거지.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찾으려면 내가 객관화라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객관화란 내가 시도하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공인지 고문지 쇠인지 내가 붙여봐야 아는 거야. 내가 벽에다 붙여보니까 튕겨나나. 고문해? 내가 붙여봤더니 나 깨져. 나 계란이네? 내가 붙여봤더니 벽이 깨져. 나 쇠네? 이게 객관화예요. 그럼 쇠는 쇠답게, 공은 공답게, 계란은 계란답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쇠인데 계란처럼 하라고 해요. 저쪽 주관에 맞추어서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마케팅 이 얘기 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 지금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펜을 만들면 많은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적중률도 높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목선도 만들 수 있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펜을 만들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이유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밀려나간다. 지금 이 마지막 요 대목의 이 연불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듣고 필사해보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고도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래를 해도 되는 겁니다. 창업 준비란 쇼핑몰 만드는 법, 원가 계산하는 법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건요, 여러분, 그냥 모르면 전문가 시키면 되는 거고, 모르면 배우면 돼요, 나중에. 근데 창업 준비란 내 시장을 먼저 만드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누가 식당 열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않은 이상 누가 식당 열면 제일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요. 연예인, 또 정치인 회장, 부녀 회장, 아는 사람 많고, 네. 뭔가 평상시 축의금 부조금 열심히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굶진 않아. 왜? 신세졌잖아요. 내가 가게 열는데 안 와? 그럼 오겠죠. 죄송합니다. 충청도예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지금 평상시의 관계를 만들자.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꿈을 먼저 반드시 정하세요. 꿈을 먼저 반드시 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레벨을 정하세요. 그 레벨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가세요. 단, 이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 꿈을 많이 아는 사람, 나의 특기를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분들과 그걸로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그래서 나의 독립시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나머지는 어쨌든 반복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외로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